자, 그러면 우리 제니퍼 본부장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니퍼 본부장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뉴욕에 사는 스타마스터 리더스 클럽 멤버 제니퍼 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반가운 분들 얼굴이 여기저기서 보여서 너무 기쁜데 떨려요. 토요일 날 강의를 듣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부분이 그분의 마음을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떤 단 한 분이라도 핫 버튼이 눌려져서 오늘을 계기로 일신 우일신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각자 왜 애터미를 하는지 그거를 항상 그렇잖아요.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가 드림이고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이유를 확실한 이유를 찾으면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다예요. 그 어느 것도 나를 주저앉힐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어떤 상황도. 근데 내가 나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내 안에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어린아이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너 대통령이에요. 뭐 선생님이에요. 뭐 가수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직업이지 꿈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스스로한테 먼저. 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임페리얼이 되는 거? 로얄 마스터가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목표지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 궁극적인 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꿈을 먼저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그거를 찾는 것도 사람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참 다르다는 거를 요즘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슴을 뛸 수 있게 하는 거가 애터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 각자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갖고 싶은 집이 될 수도 있고 페라리 같이 너무너무 멋진 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집도 별 관심 없고 차도 별로 관심 없는데 나는 캐시가 좀 많아서 쇼핑 갈 때 뭐 아무거나 내가 그 가격표 안 보고 사는 게 내 진짜 그렇게 멋지게 폼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남 실컷 도우면서 살고 싶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다른 사람한테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테 중요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먹고 사는데 우리 엄마, 나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친정 부모님 돕고 싶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 집 사드리고 싶어요. 내가 남편이랑 내가 버는 돈으로는 그걸 못 해줘서 난 그게 내 소원이에요 하면 그게 또 여러분들은 가슴을 뛰게 하는 큰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니면 내 자식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 꿈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비친 분들 뭐 표정도 다르고 이게 다른 것처럼 사람이 생각도 다르고 핫 버튼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요즘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제가 어제 요즘 한국에서 되게 유행이죠. MBTI 들어보셨나요? 성격 유형 테스트. 그런데 그거를 뭐 그런 거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연예인들이 요즘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괜히 하는 거 한때 지나가고 많은 유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뭐만 보면은 저걸 어떻게 애터미에 써먹을까 그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는 알아요. 제 성격이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쯤에 굿모닝 애터미에서도 MBTI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MBTI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애터미 시스템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건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저도 MBTI라는 게 있다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라서 여기 중에 지금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지만 사실은 저게 뭔 소리야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MBTI라는 게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4가지, 알파벳 4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알파벳 4가지인가 뭐 16가지인가로 사람의 성격을 유형을 보는 그런 테스트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뭐 심리 테스트하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장난으로 치울 일이 아닌 것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 내가 도와줘야 될 내 파트너들, 그분의 성향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의 핫 버튼을 어떤 건지 누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게 핫 버튼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계속 누른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MITI를 이해를 하시고 나면 그분의 핫 버튼이 어떤 건지를 누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게 어떤 유형인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챙겨주고 올거나이즈를 해줘야 되는 애가 있고 그리고 그게 바더가 안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엄마가 그렇게 챙겨주는 게 귀찮은 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의 성향을 모르면 나는 저를 위해서 챙겨주는데 엄마는 나 귀찮게 한다고 나한테 승질 내면 내가 또 화가 나잖아요. 아니 나는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그러면서 마찰이 생기는 것처럼 파트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MBTI 특성을 보면 그 사람 성향에 맞는 직업군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우는 스타일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가 회장님께서 요즘은 그 말씀 안 하시던데 옛날에 10인 10색 하라고 그러셨죠. 10사람을 다 똑같은 미팅을 10사람한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0사람의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의 맞춤형 미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그 MBTI를 알면 그 사람한테 맞는 미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한테 핫버튼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미팅 초대를 하더라도 그냥 미팅 와야지 성공해. 회장님 미팅 안 들어오면 성공 못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먹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미팅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소비자들이나 고객들, 뭐 파트너들의 MBTI를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알고 다니고 어떻게 그걸 조사를 해봐요? 그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애터미 얘기하고 아무리 파트너든 아무리 고객이라도 만나자마자 애터미 제품 얘기만 하고 애터미 사업 얘기만 하고 우리 회장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오히려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신뢰 쌓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미팅 때 배웠죠. 우리 폼 클렌저 할 때 폼이 아니라 FORM 패밀리, FORM이 패밀리의 그 준말인데 패밀리에게 가족들 잘 계시냐 안부 물어보고 그 다음에 O니까 occupation 요즘 직장은 어때요? 하시는 일은 어때요? 물어보고 R은 recreation이라고 그래서 요즘도 골프 치세요? 뭐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money 얘기하면서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또 한 가지 수입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었잖아요. 폼. 근데 그것도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그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똑같이 FORM을 또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머 자기야 자기 요새 MBTI라는 거 들어봤어? 한국에서 그거 되게 유행이래. 근데 나 어제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어쩜 그렇게 진짜 그 쪽집게 처럼 나에 대해서 너무 딱 이렇게 알아맞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은
나 알아. 나 I야. 나 E야. 뭐 이렇게 해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게 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만난 고객이나 파트너의 MBTI 테스트를 한 12분 정도 걸려요. 그럼 한 12분 만에 딱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를 내가 딱 아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거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접근을 하면 되겠다. 뭐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러니까 그 MBTI를 그 자기 타입을 찾으면 거기에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제가 제 타입은 저는 되게 제가 깨달았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무릎을 딱 친 게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희귀종이에요. 1%밖에 없는 사람 그 16가지 그 유형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랑 같은 유형을 가진 사람은 세계에 1%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희귀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제가 좋은 거를 제가 좋다는 거를 제가 좋은 면을 설명을 해서 권하면 그분들은 그게 안 먹혔을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이해를 안 갔어요. 저분 참 이해가 안 가네. 왜 이게 좋은 걸 안 할까? 이게 좋은 건데 왜 싫다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하고 저하고 성향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제 성향을 고집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희귀종이니까 내가 맞춰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MBTI 해가지고 무슨 타입이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그분한테는 그렇게 맞춤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MBTI 제가 저의 MBTI 성향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히틀러가 있고요. 오늘이 마틴 루터 킹 데이죠. 마틴 루터 킹이 저랑 같은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히틀러 같이 될 수도 있고 마틴 루터 킹 같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종교인한테 많고 심리치료사, 교사 그런 직업이 제 성향에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저는 심리치료사하고 제가 신앙을 되게 중요시 여긴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게 제 성향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제가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으니 우리 애텀에 오면은요 회장님이 도네이션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공헌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선순환에 맨날 침을 튀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헐메스백 갖고 싶고 나는 샤넬백 메고 싶은데 쟤는 왜 맨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각자 나 자신의 why, 내 가슴을 뛰게 할 게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서 맞춤형으로 그분한테 맞는 애터미를 전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함 Y가 있으면 그게 얼마큼 간절한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극복을 하고 성공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이 굉장히 간절해요. 그리고 저의 목표는 제가 올해 목표는 2022년 저는 리더스 클럽 멤버로 들어간 지 벌써 몇 년이 흘렀고 스타 마스터도 유지 조건 다 끝나고 더 했고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2022년 저의 목표는 로얄 마스터 승급이에요. 그리고 로얄 리더스 클럽 입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그 상반기 안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유지 도전을 하자. 그렇게 저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모든 게 준비가 됐나요? 아니요. 제 그룹이 그만큼 성장을 해서 할 때가 됐나요? 아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어보시겠지만 저는 저의 목표를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제가 지금 항상 매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 책상 맞은편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2022년 몇 월 며칠 로얄 마스터 되었다. 2022년 몇 월 로얄 리더스 클럽 입성했다. 그리고 2022년 몇 월 로얄 마스터 유지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그 목표 또 몇 가지 써놓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벽에다 다 써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원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 김미경 강사의 그 강의를 듣고 그분 강의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다고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6시 반부터는 이 정적이 깨져요. 그러니까 원래 그 김미영 강사는 4시 반에 일어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4시 반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필요한 1시간을 위해서 5시 반에 일어나요.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면 그 1시간 동안 제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제 파트너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입 밖으로 물 계속 이렇게 마셔가면서 입 밖으로, 아침에 목이 잠겨서, 지금도 목이 좀 잠겼는데 목이 잠겨서 안 나오는 목소리를 내가면서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제가 살면서 제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거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제일 먼저 제가 그 영어 미팅 때도 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원했던 거 하나가 운전하는 거였어요. 저희 집은 차가 없었는데, 자가용이 없는 집이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싶어서 자다 말고 꿈에도 운전을 하는 꿈을 꿨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저는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그리고 걷는 건 자신 있지만 걷는 건 할 수 있는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아니면 장바갖고 무거운 거를 들고 오래 걸을 수가 없으니까 차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운전 꼭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그 바람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운전을 배운 건 아니지만 운전도 하게 되고 그 꿈이 어쨌든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진짜 기약 없이 뜬금없이 영어를 꼭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외국 사람하고 샬라샬라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해서 어쨌든 영어로 강의도 할 만큼은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정말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서 제가 저 자신을 막 푸시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MBTI 아시는 분은 제 말을 알아듣겠지만 저는 I거든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고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제 성향은.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외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제가 무지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이 제가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지만 저는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집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제가 미국 와서 제가 23살 반에 미국에 왔는데 제가 집을 산 게 제가 40살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집들이도 많이 가고 어디 지나다니다가 버스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아파트나 집이 많은 데 가보면 뉴욕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저거 중에 내 거 하나가 없네.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집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집을 살 다운페이 할 돈도 없었고, 제가 맨날 만약에 1,000불을 벌면 1,000불을 다 쓰는 거예요.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이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나. 그래서 그게 멀게 느껴지니까 더 간절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간절히 너무너무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기적처럼 제가 집을 샀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집을 사는지까지 얘기할 시간은 안 되니까 나중에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적적으로 집을 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저는 딸 하나를 이쁘게 낳아서 키워야지. 그게 제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25세 아들을 낳고 26세 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애가 둘이나 생긴 둘 다 아들이고 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딸이 갖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딸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둘째 아들이 17살 때 제가 셋째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나는 이제부터 뭘 원하는 거를 조심해서 원해야 되겠다. 내가 뭘 잘못한 걸 원하면 그것도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간절히 원하는 거를 조심해서 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는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얄 마스터 도전할 만큼 제 그룹이 크게 그룹이 성장이 안 됐어도 저는 그 목표를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문 닫고 열심히 하시는 거 스폰서가 물론 알 수도 있겠죠. 뭐 그룹 계보도에 사람이 막 자꾸 늘어나고 점수가 많이 올라오고 그것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미팅에 자꾸 들어와서 얼굴이 보이면 스폰서 눈에 여러분이 자꾸 뜨이는 거예요. 눈도장을 자꾸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는 여러분들도 파트너 한 분이라도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한 두세 분 되시는 분 아니면 하다못해 고객이라도 여러분이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대지만 10손가락 중에서 반지를 껴주고 싶은 손가락이 있죠. 그러면 어떤 손가락에다 반지 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내가 그 프로모션 하러 샘플 좀 줘야지. 어떤 고객에 대해 샘플 주고 싶으세요? 내가 하다못해 새로운 나는 이제 우리 다 포인트를 빚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내가 있는 물건을 집에서 나한테 사가지고 가시면 내가 그 제품을 다시 사면서 그분한테 포인트를 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아직 오더할 일이 없어서 포인트를 빚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포인트 넣어둘 뿌린 다 넣어드려서 포인트 빚은 거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서 새롭게 립스틱이 새로 나와가지고 내가 오더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포인트 내가 누구한테 넣어줄까?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넣으시겠어요? 제품 열심히 쓰시고 미팅 열심히 들어오시고 나한테 자주 상담하는 분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가다 뭐 이럴 때 있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성격이 이렇게 올거나이즈 된 걸 좋아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조금 약간 뒤죽박죽해도 어떤 분은 또 그런 저처럼 이렇게 왁구를 짜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오히려 더 많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중구난방으로 할게요. 오히려 그게 자유로운 영혼들한테는 그게 더 좋으실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맞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중에서 혹시 애터미 말고 다른 다단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첫 다단계시면 모르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애터미 말고 일일 정산을 하는 다단계는 저는 몰라요. 혹시 다른 그런 다단계 있는 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애터미 전에 MA라는 다단계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MA는 월말 결산을 해요. 일일 결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 와서 어머 일일 결산이 있어요? 수당을 매일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여러분 애터미밖에 안 해보신 분은 제 말이 지금 오히려 더 놀랍죠? 그러니까 MA를 할 때는 한 달 동안의 매상이 중요했어요. 근데 애터미는 여러분 한 달 매상이 중요하나요? 수당 맞을 때까지 기한 없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내가 소비자도 별로 없고 파트너가 없으신 분은 내가 혼자서 거의 그 점수가 이렇게 소비자한테 제품 전달하면서 혼자 하니까 그게 한 달에 한 번 수당을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도 있고 뭐 2달에 한 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한테 파트너도 있고 그러면 뭐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4번, 뭐 일주일에 3번, 뭐 아니면 어떤 분은 매일도 맞고 이런 수당을 맞추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시면 어떤 날은 30만 점으로 맞고 어떤 날은 70만 점으로도 맞고 그런 데 계신 분도 있잖아요. 또 어떤 날은 70만으로 맞고 어떤 날은 150만 점으로도 맞으시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 오피스를 에브리데이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 오피스가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이 오피스를 보면 그게 우리 사무실이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근데 이 똑같은 마이 오피스를 보고 에서 어떤 사람은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가지고 한 달에 10만 불 이상을 수입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마이 오피스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자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점수가 왼쪽 오른쪽 점수가 어쩐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쪽은 30만 점이 넘었는데 한쪽은 29만 점인데 만점만 더 있으면 수당이 되는데 그 상태로 며칠이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은 무슨 마음으로 사업자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 상태의 그분은 만점만 더 있으면 수당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위에 계신 스폰서가 70만 점으로도 수당을 맞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래요. 하루에 70만 점이 될 때도 있고 30만 점으로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른쪽에서는 80만 점이 올라왔는데 왼쪽이 52만 점이네. 그러면 18만 점 맞나요? 18만 점만 더 있으면 내가 70만 점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새로 필요했던 물건 몇 가지 오다하고 그래서 내가 요 70만 점을 해서 마치 18만 점 마치 오다를 해갖고 내가 70만 점으로 수당을 딱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누구한테 그 18만 점을 넣어줄까를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점수 받아먹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에 들어와서 배워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미팅에서 얼굴이 자꾸 보이고 그리고 내 스폰서 나 말고도 파트너 많은데 바빠서 내가 전화하면 싫어할지도 몰라. 그리고 나 굳이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게 없어서 상담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담이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거 자랑하는 게 상담이 아니잖아요. 스폰서님 저 요새 뭐가 잘 안 돼요. 스폰서님 저의 저의 Y가 흔들려요. 뭐래뭐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스폰서한테 전화를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스폰서님 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자꾸 하셔야 그렇게 급할 때 지금 점수 맞추려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18만 점을 해야 되는데 물건 18만 점 같이 물건 뽑아야지. 그러면 포인트 누구한테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 파트너한테 포인트 넣을 때보다 어떨 때는 그 파트너도 수당을 맞게 하려고 그 파트너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빨리빨리 다 찾아서 할 시간이 없어서 어떨 때는 내가 내 파트너한테 내가 지금 18만 점 늦게 있는데 파트너 누구한테 넣을까 아이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급하니까 먼저 떠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스폰서하고 상담이 꼭 영어로 카운셀링이나 상담 이렇게 꼭 그렇게 뭐 답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어도 다른 성공자들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점심은 드셨나요? 라고 그래도 전화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꾸 스폰서하고 교류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